올해 초에 30몇 년 만에 만났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 과정,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군에서 목회하시다가 여기 오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교육을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젠틀하신 것 같아요. 나이스, 굉장히 나이스. 친절하시고 젠틀하셔서 돌봄을, 케어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목사님 태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나이스하세요. 나이스. 친절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와 함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목사님한테 소개해 주신 게 가족 주여와 용서가 있잖아요. 원래는 가족과 용서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또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청중들한테 물었어요. 여기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늙으신 할아버지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없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항상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돼, 사람, 나에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왜 시작됐는지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좀 줄어들고, 또 우리가 경계를 그어서 좀 더 나은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강의 좀 일찍 좀 중간에 안 끝나면은 제가 질의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난다. 내가 이게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상처받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마음에 뭐가 느껴지죠? 응? 뭔가 옳지 않죠? 뭔가 잘못된 거, 느낌이 있죠? 그죠? 응? 그거는 어떤 거냐면 기울기가 깨진 거예요. 주고 받는 거,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균형이 깨져서 저울이 이렇게 50대 50 딱 있으면 균형이 잡히면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건데, 우리가 보통은 60대 40, 40대 60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80대 20, 90대 10 이렇게 기울기가 많이 나면 여기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이 친구 점심에 맛있는 거 사줬어요. 이렇게 매주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젊은이들은 햄버거일 거고 나이 드신 분은 맛있는 한식이겠죠. 내가 친구에게 햄버거를 10번을 사줬어요. 10번. 이거 친구가 보면 맛있어. 이게 딱 씻어요. 10번 사줬는데,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11번째는 어떤 마음 들어요? 만나야 되나 말까? 내가 왜 사주지?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기울기가 깨진 거죠. 균형이 깨진 거죠. 최소한 내가 돈이 없어도 있잖아, 내가 미안해, 돈이 없어. 내가 맨날 우동을 먹었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라면이랑 다를 끓여주면 안 될까? 그러면 어때요? 이게 조금 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우는데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노력을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하면은 미운 거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시작되는 것은
give and take 밸런스가 깨지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처음에 시작됐냐? 부모와 나 사이, 그리고 부모와 또 내 자녀 사이, 여기에서 오는 거, 세대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 상처가 났나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야.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을 때 다 자기가 사랑을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꿈도 많고 잘 키워보겠다는 많은 희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갑자기 IMF가 터진 때라든지, 예전에는 그 가난했잖아요. 6.25 끝나고 가난한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줄 수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바쁜 그런 세대가 있었고, 그래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은 어리잖아요. 3학년이면. 근데 아기가 갈 때 걱정이 되는 거야. 학교 갈 때. 아, 엄마가 오늘 잘 하루 지낼까 못 지낼까. 그래서 가면서 인사하고 가는 거야. 엄마 나 저기 학교 잘 갔다 올 테니까 엄마 꼭 밥 먹어 점심에. 그리고 좀 누워만 있지 말고 돌아도 다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집에 왔어요. 와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 열고 엄마가 어쩌고 하게 살피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점심 먹었어요? 뭐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한 번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몇 개월 되고 1년, 2년 이거가 쌓이잖아요. 이거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면은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누구를 돌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엄마가 아기를 돌봐야 되죠. 근데 엄마가 자기 우울증 때문에 아기를 못 돌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대신 돌보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면 이거 역할이 달라진 거죠. 부모와 자녀 역할이 달라지는 거에 상처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사랑을 충분히 못 받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날 못 도왔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내는 나한테 뭐든지 잘해야 돼요. 내가 남자라면, 아내는 나한테 뭐든지 잘해요. 근데 내 눈에 아내가 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안 차요. 노력을 좀 덜 한 것 같아. 자기는 열심히 죽게 하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거가 눈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하면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내의 노력을 인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아빠가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면 키우면 보통은 부모들이 밖에 열심히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빠는 나는 내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해주는 것도 엄청 잘해준 거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 부자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다 애들이 토요일마다 학교 그 주말에 외신을 하고 왔고, 월요일이면 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를 배불리 먹었다, 뭐를 배불리 먹었다. 근데 이 집은 아빠가 꼭 1인분만 시키는 거예요. 고기를 시키고, 애들이 뭐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은 필요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냄비가 이게 닳도록 막 긁었다는 거예요. 막 긁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끄떡 못해요. 이 집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빠가 잘할 때 어떠셨냐? 그러니까 그 아빠는 새벽에, 중학교 때 새벽에 이 깜깜한 때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집에 올 때 또 깜깜한 별을 보고 집에 왔대요. 산을 넘어서 몇 킬로씩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 아빠가. 그래서 이 아빠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성공을 한 거예요. 자수성가해서 아주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자녀가 엄청 잘한 거예요. 교육적으로 못해준 거 없어요. 스케이트 타는 거, 발레 하는 거, 피아노 다 가르쳐주고 최고 좋은 모습으로 다 채워주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자녀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인색해. 내가 좀 더 먹고 싶은데 안 줘. 그래서 이 딸은 너무 아빠가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한테 해준 거는 내가 내 친구들하고 봤을 때는 조금인데 아빠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미움이 조금 이제 사라지게 됐고, 이 아빠는 딸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딸의 다른 친구들은 맛있는 거를 많이 먹는데 우리 딸만 조금 먹고 가서 맨날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아빠가 이제 생일이 되면 크게 잘 쏘아주고 잘해서 균형을 좀 가져오게는, 딸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져오게는 그 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관계가 좀 좋게 됐거든요.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아빠는 어때요? 딸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듣기에. 그죠? 아빠는 자기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쬐끔이 거의 없는 거죠. 새벽별을 보고 가고 저녁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그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한테 잘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받은 게 너무 조금이에요.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상처라는 게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마워해요? 응? 고마워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한테 고마워하는 시점이 딱 하나 생기는 거는 어떤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느 시점이 올 때 자기 자녀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가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는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리 못 받아서 받은 거가 있는데 내가 이 받은 것을 부모님 앞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10을 받았는데 10개를 받았는데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최대로 돌려주는 거, 부모님한테 10개를 다 받았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큼 돌려주실 것 같으세요? 응? 솔직해지십시다. 2개,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2개. 예. 우리가 맞아요. 2개, 최고 많이 해야 3개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자녀가 부모가 되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도 나는 자녀한테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주고 또 이 자녀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이나 3. 많이 주면 3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를 기대하세요? 10개, 12개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데, 열심히 일해서 학교 다니게 했으니까, 네가 취직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때가 되면 뭐도 갖고. 이 아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들 인생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라는 걸 그래서 세대 속에서 반복되게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파괴적 권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가만히 나 상처받아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아까 주고받는 균형이 깨진 거 있잖아요. 그 깨진 거를 보상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균형을 가져와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가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 너가 나한테 하는 거 당연해. 그래서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시어머님이 자기 시어머님도 엄청 혼나고 맨날 구박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엄청 학대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왜냐면 당했어. 억울한 거. 그래서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내 며느리가 그러면 이때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막 며느리한테 한 거 또 하게 하고 청소하는데 또 하게 하고 밥도 이게 뭐냐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내 속에 그렇게 하면 당연하다고 믿는 거야.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에서 부모와 나 사이에 상처가 있는 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 부부 관계 내지 또 자녀 관계, 직장에서 가면은 직장 동료 관계, 내가 사장이면은 밑에 직원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막 갑질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가 다 거기서 오는 거야. 내가 위로부터 당한 거야. 아버지로부터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맞고 자랐다 생각해보세요. 하는 사람이 많이 맞고 자라면은 이 사람은 억울해. 이유도 없이 맞고, 시도 없이 때때도 이유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삶 속에. 그래서 밑에 직원 좀 잘못하면 가만 못 있어. 화가 요만큼 내야 되는데 요만큼 많이 내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건 요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이만큼 크게 하는 이유가 내 속에 이미 그 상처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그 군에서 그 총기 사고 났을 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군인이 막 동료 친구를 죽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날 무시했다 그런 거예요. 날 무시한 말에 머리가 돈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그 자체로 이 청년이 군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나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랄 때 이미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도 어렸을 때 왕따 당하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그 속에서 그러한 스트레스풀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남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렇게도 된다고 믿는 거 아까 그게 뭐냐? 파괴적 관리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하고 믿는 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세계 속에 반복되게 하는 거가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내 부모님처럼 살지 않고 싶은데 나도 돌아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어때요? 많이 끄덕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반복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부모와 자녀 위치가 바뀌는 거 거기서 상처가 시작되는데 상처를 받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내가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속에서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했어. 파괴적 권리.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남편이 많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결혼 생활 하잖아요. 신혼 초에 아내가 뭐 맛있는 거 된장찌개 갖고 해가지고 이거 어때?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맛이 어때? 그러니까 뭘 물어봐. 맛이 그렇구나.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왜 자꾸 물어봐. 짜증나. 이렇게 대하는 거야. 뭐 이것도 요리야?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내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자랄 때 그 많은 상처가 있어서 아내가 하는 말을 그래? 맛있는데?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 내 속에 이렇게 주고받는 균형이 깨져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내가 느껴지는 거야. 뭘 잘난 척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늘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유도 없이 막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막 화내고 막 애들한테 뭐라고 아빠가 막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상황에 의해서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강하게 어떠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되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나의 상처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참 좋은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같아요. 이 설교 들으면 누가 좋을 텐데. 그래서 자기를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보는 거는 힘들고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내 아픔을 또 나누는 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부모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줘서 나는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또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떤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 없이 막 짜증내고 화내요. 이유 없이. 집에 오면 막 화나고 짜증내고. 밖에 가면 엄청난 훌륭한 멋진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막 짜증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막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막 인사하고 다 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얘기해요. 집에 가서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응? 자기 배우자. 이 사람이 이중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밖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게 있어요. 누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밖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 give and take, 이 밸런스가 많이 깨진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소로 확인을 하는데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야, 너는 밖에 가서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잘하고 집에서는 왜 화만 내고 짜증내?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얘기해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더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 만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남들 얘기하면 그까짓 소리 왜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먼저 얘기하려면 또 한 얘기 또 하잖아 뭐 이렇게 하고 끊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가 다 우리가 어디서 있냐면은 give and take, 이 밸런스, 사랑과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세대, 나 세대에서 이거 변화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왜냐? 그래야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노 있는 것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이건 20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몇십 년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가보고 새벽마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판단하자 행동을 보고 그래서 청소년인데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밤에 열심히 농구를 하고 여름이면 땀이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안 씻고 자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응? 농구를 하면 얼마나 땀이 나요. 6월달, 지금 5월달에도 힘드는데 이게 땀이 나는데 이 친구는 안 씻고 자요. 그리고 집에서 불평이 맨 게으르다, 느리다 보여지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자기 마음의 상처하고 이 상처 때문에 밖에서 무슨 말 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대응이 안 되고 우울해, 화 있잖아, 분노가 처음에 있잖아요. 분노를 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누르고 지내요. 내가 이 분노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애들이 두려워서 분노를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사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건데 이 애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행동이 느려. 엄마가 뭐 갖고 와라 그러면은 10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때?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행동이 느리다 그러는 거야. 느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상처가 있어서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대부분 이렇게 눌려져서 이 아이가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학교도 늦게 가고 씻지도 않냐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중적인 상처를 받는 거야. 왜냐 아기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부모님부터.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아이들은 심하게 해서 한번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애들 심하게 때리든지 아니면 심하게 애들 욕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난하고 한 번이 일어나서도 엄청난 영혼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가 그냥 엄청 화가 나서 애한테 퍼붓을 수 있고 애를 때릴 수 있어. 자기 자녀는 한 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 인생 모두 새카맣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화해하기가 어려운 거가 이것이에요. 부모님은 자기 부모의 역할을 하다가 말한다고 해서 한번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자녀는 그때 상처가 너무 심한 거야. 잊을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아까 말 용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분노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자녀가 이야기하는 걸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기 그룹이 재밌는 거가 청소년 그룹도 있고 청년 그룹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다 우리 가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연세들 나이 드신 부분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뭔 말하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응? 되게 서운하잖아요.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와서 지금 이 소리 해 이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죠? 나를 열심히 키웠는데 얘가 와가지고 이제까지 나 너무 속상한 거야. 맞아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속상하다고 말을 딱 끊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와 내 자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님이 연세 드신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왜냐면 저도 우리 집에서 겪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무슨 말하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요. 그래서 하지도 말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힘들어요. 근데 그거가 변화가 오려면은 나이 드시면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해요. 내가 좀 속상한 거 느낌이 있어도 그래 무슨 일 있었는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에 막 내가 했다 안 했다 방어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그때 몰랐는데 네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 엄마는 몰랐네. 아빠는 네가 그렇게 상처받는 거 몰랐네.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해야 돼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 네가 왜 그런 거 하고 상처받아? 여기 영원히 해결책이 없어요. 왜 애들이 하는 말을 내가 어쩌라고 애기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른들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서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을 상담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가 마음을 여는 걸 배우게 하는 거야. 어렸을 때도 이걸 배워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나와 다른 소리를 듣는 거, 나에게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듣는 거는 그거는 나에게 상처를 상대방이 직접 줬다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을까? 그게 뭘까? 하고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관계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미워하지 않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내가 젊었을 때는 바쁘고
일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집중을 못했다면 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열어서 애들이 뭔 말인지 들으려고 다가가기 시작,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맨날 부모님한테 가면 아이고 또 당해 하고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부모님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이 자녀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는 것은, 내가 상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보통 어디에서 왔다고 제가 그랬죠? 윗세대. 윗세대와 나 사이에 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깊게는 못해도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자녀가 생겼는데 그렇게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너 자신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자체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자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뭐 하나 쟤는 얘기를 쟤는 왜 저래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행동이 그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듣기 시작해요. 제가 그 용서에는 그 면제하기하고 용서하기가 있는데 이 면제에 관한 건데 오늘 이 얘기하는 거가 그 통찰력과 이해예요. 통찰력은 뭐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때 상황을 보고 이해하면 내 분노가 많이 줄게 돼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저는 그 할머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1년 동안 할머니랑 지냈는데 이유 없이 이상한 말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서 그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장례식에도 제일 뒤에 가서 조금 앉아있다가 하고 다른 제 형제들이나 다른 사촌들은 다 가서 할머니 그 임종 전에 가서 다 인사하고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미워서. 어렸을 때 저한테 말로 상처 준 거, 그 이상한 말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세미나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셔도 칭찬을 못 들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저희 엄마가 그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형제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아기 때 자기 부모님이 일하러 가면서 아기를 방에다 이렇게 문을 잠그고 나갔대요. 근데 일하고 와보니까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제 할머니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산에서 호랑이가 와서 물어갔나봐 이랬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가 왜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자기만 생각,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에 있어 그날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부모가 아기를 잃었으면 밤낮을 제쪽 가서 만사를 제쪽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경험한 인생은 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돌봄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보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줘야 될 때 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이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눈에 그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 살려고 이렇게 했던 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미워한 할머니에 대한 미워함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는데 우리 엄마가 안 찾고 호랑이가 물어간다더라 이렇게
했다며 제가 그걸 나중에 알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그거는 그런 입장에 들면은 나는 우리 할머니보다 내가 만약에 우리 할머니 입장이라면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한 것만 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가 이해. 나는 할머니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평등한 위치에 두는 거야.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평등한 위치에 두고 내가 나보다 더 나는 이 상대방보다 더 잘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여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너는 더 계속 나한테 해야 돼 라고 주장하지 않게 돼요. 내가 나의 정당성만을 찾게 되면은 내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런 태도로 가면은 용서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찰력과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먼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을 거야.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용서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책임의 소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노력을 하면은 받아들여주는 거 있잖아요. 하고 할 때 이 사이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이에 오늘 목사님 말씀해주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때요? 단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야. 그거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ongoing process라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오늘 요만큼 미웠어요. 상대방이.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 조금 미워지고 조금 미워지고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주고받는 것. 상대방이 이제 노력하는 걸 보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주고 give and take 밸런스가 오면서 용서가 이제 이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상처가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라는 거가 여러분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 나 용서해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용서는 긴 여정을 필요로 하고 대화,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직접적 언급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말하는 거가 상대방을 잘못 비난하라 그리고 비평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느낀 거는 솔직하게 그냥 말할 뿐이에요. 나 이런 말 들을 때 참 기분이 상해요.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 이거 좀 견디기가 힘들으니까 내 기분이 좀 내가 밖에서 좀 기분 좀 안정시키고 와서 내가 1시간 후에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부분? 나를 표현하는 거 상대방 비난하고 너 이랬잖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관계에서 느낀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나를 표현하는 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어른이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자랐으니까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왜 따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젊은 세대가 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어른들 그래 안 그래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얘네들은 이래? 이게 쉽잖아요. 어? 야, 그거는 이제 내가 사는 세대는 그렇지만 지금 자녀들이 사는 세대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그럴 때는 마음을 열어라. 크게 하세요. 마음을 열어라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하세요. 듣고 보니까 그런 거 나는 이해는 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한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기 인정을 받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은 귀 딱 닫고 안 들어야겠다 하지 말고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들어보고 반응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좀 후련한 게 있겠죠. 답답한 거에서. 왜냐? 수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랑 나 사이가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 나쁜 관계라도 좋아지게 하는 비결이 여긴 거야. 근데 아이고 또 얘기 또 시작하네 하고 딱 막기 시작하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더 크게 열어서 무슨 소리야 하고 호기심을 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 그래서 어땠는데?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 이야기 듣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이해는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꼭 해줬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하면 젊은 세대가 힘이 좀 날 거예요. 좀 뭐래도 내 얘기를 좀 들어줘요 하시는구나. 밉지가 않은 거예요. 윗세대가 가까이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건 직접적 그 언급, 그러니까 디렉트 어드레스는 직접 언급하는 거, 나를 표현하는 거. 상대방이 하는 말 내가 상처가 돼요. 그러면 제가 주사님 이건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좀 듣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막 꾸역꾸역 막 넣어서 나를 막 들은 척 하려고 왜 저래? 소홀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아내가 막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은? 한 얘기 또 하고 몇 천만 하냐?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만해. 그러면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뭐라고 반응하면 아내가 내 남편 최고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만해 하고는 점수 못 따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해. 박수를 받으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박수를 받는 거 봐요. 어메이징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서 이게 엄청 차이가 된 거예요. 시골에 제가 목회자 그룹에 인도했던 그 권사님이 제가 그룹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날 추운데 담요를 싸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제가 이 얘기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뭔 얘기냐? 결혼 40년이 넘으셨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이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숙제를 내줘서 상대방 얘기 내가 듣기 싫던 말도 끝까지 듣고 앉아있으라 그래서 떠나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숙제를 했대요. 그분이 자기 남편이. 그래서 자기가 40년 묵은 채찍에 내려갔다고 자기 추운데 이불을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 칭찬받고 싶다고.
이 말 교사이 너무 좋다고. 그런 거. 상대방은 말하는데 듣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 끝까지 있어줘도 그냥 몰라도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이것만 해도 그분은 가만히만 들어만 줬는데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단 한 번도 안 들어줘서. 그래서 그런 작은 노력. 교회 와서 새벽마다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이 태도를 가지면 20, 30년 동안 아도 안 되는 거 오늘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내가 상처가 얼마나 많이 받고 그 일세에 따라 상관없어요. 내가 상처가 있지만 내가 이 상처로 인해서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번복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뀌면은 사실 여러분의 손자까지 여러분을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자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이 자녀는 그 자녀 관계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막 철야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금식을 며칠을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한 마음을 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 내가 하지 않은 다른 방향을 하는데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말한 거를 들려주고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깜깜한 진짜 깜깜한 어둠에 이게 바늘만한 빛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빛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둠은 뭐 빛을 누를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빛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용서의 이 노력에서 조금 내가 하는 것이 그런 노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한 시간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한 걸 이전하고 다른 방식,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새 출발하게 하는 그 깜깜한 어둠에 그 바늘구멍 하나 나서 빛이 들어가게 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자녀와 나와 관계가 바뀌고 내 배우자와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바뀌고 자녀의 관계가 바뀌는 거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어. 그래서 내가 바뀌도록 해요. 내가 상처가 많은 거는 놀라운 거는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주게 될 때 여러분이 오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 결혼 관계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주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차. 상대방 하는 거, 내 아내가 하는 거 마음에 하나도 안 나. 화가 잔뜩 나. 남편이나 뭐 해주는데 짜증나 잔뜩 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은행이 처음에 결혼할 때 그냥 풀로 그 돈이 가득 차 있었는데 쭉쭉쭉쭉 해서 이 사랑의 이 은행 장고 해서 밑바닥 가고 아유 이제 우리 이혼해야 되나 봐 이렇게 하냐. 내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이 하는 게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문제라는 걸 보기 시작해.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이만큼 안 좋아요. 이만큼 좋아. 이만큼 좋으면 그래도 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기 시작해. 거짓말을 막 진짜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마음 진짜 안 좋은데 진짜 좋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조금 좋아지면 내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래야 상대방이 주는 거를 내가 느끼기 시작. 이게 쌓여야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줘도 이게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하는 노력하는 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 눈에 안 된다고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상처를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차도 상관없어요. 그가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 관계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는 이 균형이 생기게 하는 거가 이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해요. 인정. 인정을 안 해주는 거가 다 계속적인 상처가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할 때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아까 제가 그랬죠? 나 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뭐 어떻게 줘야 되는? 제가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주는 거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미스하는 걸 이거 잘못 이해하는 것은 주는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남편에서 돈을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돈은 알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뭐 조금 갖다 주고 이렇게 세차도 해주고 뭐 차 고장 나면 어디 뭐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게 되는데, 응? 왜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That's okay. 괜찮아.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받아주는 거야. 그래도 아내가 애를 쓰는구나. 내 맘에는 안 차지만 또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어때요? 비난하는 거하고 하는 거 딱 차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관계에 주고받는 관계, 내가 내 윗세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내 수평적인 관계에 변화가 오면 여기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여기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